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복무가 개인의 미래와 국가의 안보를 동시에 밝히는 길이 되게 하겠다면서 장병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는 연합 구성군 사령부의 상설화 등으로 동맹과 자강을 통한 전방위 억제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한미동맹부터 해외 파병, K방산 수출 지원까지 우리 군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국제무대에서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국방어학원을 조명했습니다. KFN-TV가 오는 16일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실전 같은 전투 역량을 겨루는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서바이벌 전략 전술 시뮬레이션 이것이 전투다는 치열한 경합을 통해 현대전에서 중요성이 높아진 도시지역 근접 전투 기술을 전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3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건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간부 이탈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며 획기적인 복무 여건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국감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한반도를 비롯한 영내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도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단순히 무기체계 현대에 그치지 않고 미래 전쟁 환경에 대비한 혁신적 국방력을 구축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안 장관은 여야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대대적인 군 구조 개편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인구 절벽에 의한 병역 자원 감소와 첨단 과학기술 발전, 전쟁 양상 변화에 따른 미래 안보 환경을 고려해 2040년을 목표로 개편을 추진합니다. 다만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결국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안 장관은 간부 이탈을 막기 위해 처우와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장병들의 급여와 복지를 과감히 확대하고 경력 개발, 사회 진출 지원 등 전역 이후 삶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현안도 구체화했습니다. 안 장관은 한미 국방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겠다는 큰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군수지원함 건조와 MRO 사업으로 호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논의가 활발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안 장관은 우리 군 주도의 연합 방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 안규백 장관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을 막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라며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주한미군 전력 현대화의 주요 목적을 묻는 질문에 안규백 장관은 대북 억지력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상은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방한한 미국 육군성 장관이 주한미군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선을 긋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입장에서는 일단 근원적으로 우리 한반도와 북한 위협에 대해서 최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안 장관은 중국의 전략 무기가 한미 동맹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엔 복합적 위협 요소인 것은 당연하다며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사출 능력을 확보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안 장관은 평가하기 이르다면서도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기술력을 제공받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국과 방위비 협상 시 우리 군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게 요구할 수 있다면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묻는 질문엔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장관은 국군 방첩사령부 개편과 관련해선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방첩기능 통제 방향에 대해선 국방부가 직접 관리 감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대한민국이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 측이 이를 환영하며 굳건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 간 확장 억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의 변화, 우리 군의 역할 확대, 대한민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 등 다양한 맥락을 포함한 의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맹 현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우리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조 장관의 발언도 같은 뜻으로 풀이됩니다. 조 장관은 또 북한의 대화와 협상 복귀를 위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고 북한 핵 능력의 중단,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으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과 해외 파병, K방산 수출 지원 등 우리 군의 국제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방어학원이 장병들의 외국어 역량 강화 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교육 현장에 백재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근무복을 입은 교육생들이 수업에 한창입니다. 수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사부터 교육생까지 모두가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의 외국어 과정 수업의 모습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유창한 외국어 능력의 필요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장차 우리 군의 미래가 될 군 장병들이 이곳 국방어학원에서 제2외국어와 영어 과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방어학원의 외국어 과정은 크게 제2외국어학처와 영어학처로 구분돼 있습니다. 이 중 제2외국어는 군사외교 전문가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총 9개 언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일본어와 중국어 등 평소에 흔히 접할 수 있는 언어부터 인니어처럼 접하기 어려운 언어까지 본인의 관심과 향후 보직 활용도를 고려해 선발과 교육이 진행됩니다. Saya berusaha untuk membuat para pembelajar aktif berbicara dalam bahasa Indonesia. Jadi saya membuat mereka aktif berdiskusi dan presentasi dalam bahasa Indonesia. 특히 모든 수업이 말하기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높은 언어도 차근차근히 실용적인 습득이 가능해 교육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몇 해 전부터 인도네시아와 방산 분야를 포함해서 군사 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국방어학원에서는 단순히 문법, 독해 수업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화 위주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게는 더욱 자신감을 붙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영어의 경우 연합합동작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하고 있으며 5명에서 10명 사이의 소수정예 교육을 통해 역량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면서도 또 동시에 연합작전의 최일선에서 동맹국 장병들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방의 국제적 신뢰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외국어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는 국방어학원. 세계 속에서 빛나는 K국방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백재웅입니다. K방산의 성공 신화를 만든 주역들을 만나는 시간, K방산 전설을 만나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을 마련하고 방위산업의 기반을 다진 K방산의 아버지 고 김재관 박사를 소개합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2017년 향년 84세로 별세한 고 김재관 박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초대 원장과 2대 원장을 역임, 포항종합제철소 기획과 설계, 대한민국 고유 모델 자동차 육성, 국가표준체계 마련 등 한국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김 박사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1년 과학기술 훈장 혁신장을 받고 2023년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에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그의 안장식이 거행됐습니다. 우리나라 1960년도 1인당 GDP 79불, 수단하고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가난했죠. 가장 가난했죠. 그런데 김재관 박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과학기술 그리고 헌신, 열정 그런 걸로 정말 기적 같은 발전을 이루었죠. 산업화, 공업화를 밟는 과정에서 정말 그 선구자들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저는 김재관 박사님을 그 과정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한 분이다. 국가 수호에 대한 김 박사의 공헌은 전쟁터의 군인 못지 않았습니다. 그가 설립의 산파 역할을 한 포항제철소의 쇳물은 방산 국산화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1978년 개발된 국산 지대지 미사일 백곰과 1984년 개발 완료된 국산 전차 K1 등이 모두 포항제철소의 쇳물로 만든 특수강으로 제작됐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초대 총괄 부소장으로 재직하던 1970년대에는 박격포와 로켓포, 대전차 지뢰 등 시제품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 박사가 주물선, 특수강, 중기계 공장, 대형 조선소 건설을 4대 핵심 분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은 군수산업과 연결되며 오늘날 K방산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김 박사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근간을 마련하는 동안에도 다음을 내다봤습니다. 산업화를 넘어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1975년 한국표준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초대 소장으로 재임했습니다. 그는 독자적 국가표준 시간과 15제도를 확립, 국가표준의 측정, 개발, 운영의 토대를 마련해 한국 과학기술과 산업 선진화의 핵심적 기반을 만드는 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물건을 세계 각국에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에서 필요한 그 제품의 규격이나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표준이 필요한데 그 국가는 국가 표준 제도를 확립한다는 그 문구를 헌법 127조 2항에 집어넣으셨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정말 그 존경하고 앞을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이제 식견을 가지고 계셨다. 김재관 박사와 방산의 인연은 필연적이었습니다. 1950년대 서울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한 김 박사는 재학 중 전쟁을 겪습니다. 그리고 미군 부대 통역원으로 군복무하며 박격포와 탱크 등 각종 중화기를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특수강까지 생산할 수 있는 종합제철소가 한국에 필요하다고 절감했습니다. 서독 정부 장학생으로 선발된 그는 운명처럼 서독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제1호 해외 유치 과학자로 귀국해 K방산의 효시로 꼽히는 번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미사일 백곰과 K1 전차의 기술은 K2와 K9 자주포 등으로 발전했고 K방산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키스트에 박사들로 산 사람들이 몇 안 돼, 20명이 안 돼요.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18명 중에 6명인가가 암이 걸려서 가시더라고요. 한 2년 사이로 너무 열심히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의식이라는 게 없이 그런 큰 일이 안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2017년 영면한 김재관 박사는 농업국가 한국을 산업국가로 만든 기념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숨은 영웅으로 철강부터 조선, 자동차, 방산 등 중화학공업 전반에 걸쳐 창의적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일생을 바친 고 김재관 박사. K방산의 역군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K방산 전설을 만나다 이태검입니다. 국방공무원 KFN-TV가 오는 16일 밤 10시 신규 프로그램인 서바이벌 전략 전술 시뮬레이션 이것이 전투다를 선보입니다. 예비역 특수요원과 교관들이 참여해 실전 같은 사격 대결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김효진 기자가 미리 알아봤습니다.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던 리얼 서바이벌 전략 전술 시뮬레이션이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6회공 특수부대의 합동훈련이 아닌 특전사와 707 특임대 등 이름만 들어도 압도적인 기량이 느껴지는 정예요원이 한 팀이 되어 서바이벌 전략 전술 시뮬레이션 경기를 펼치는 이것이 전투다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전을 통해 최근 도시지역 전투의 중요성이 급격히 대두되면서 일반 시청자에겐 근접 전투의 중요성을, 장병들에겐 실전 감각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전투 훈련과 다를 바 없는 리얼함은 서바이벌의 몰입감과 긴장감을 극대화합니다. 실제로 경기 전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던 참가자들은 순발력 있게 사격을 해야 되는 코스가 제일 자신 있어요. 막상 서바이벌이 진행되자 진짜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극한의 몰입감에 혀를 내두릅니다. 개인의 사격수를 비교할 수 있는 요소가 더해지자 현장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겪어보는 프로그램이고 사격에만 집중한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엘리트 부대라고 생각하는 특수부대부터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일선에서 보병부대라고 알고 있는 일반 부대들까지 이 인원들이 어떠한 모습들을 과연 보병이라고 해서 사격을 못하는지 혹은 특수부대라고 해서 그 능력 차이가 엄청난 걸 보여주는지 이런 것도 비교해가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전략과 전술을 함께 보는 점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 프로그램만의 차별점입니다. 각 대원들 간의 모든 그 히스토리들이 다 다양해서 또 어떤 대원들은 특수부대를 나왔지만 그동안에 이런 전술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았던 대원들도 있고 또 특수부대를 나오지 않았지만 또 자기가 그런 쪽에 관심이 좀 있어서 이런 전술적인 이런 행동, 사회 활동들을 해왔던 또 대원들도 있어서 이런 요원들이 이렇게 합쳐졌을 때 또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 전술, 전략, 사격의 세 박자가 어떤 승부를 만들지는 첫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최정예 요원들이 최강 미션을 최강 전투력으로 치르는 모습을 직접 보실 수 있거든요. 10월 16일 밤 10시에 첫 방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본방사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방송의 첫 번째 미션은 아웃도어 라이플 싱글 매치로 KT 지니TV와 SK 브로드밴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밤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 중국, 베트남 대표단과 함께 추석단에 나오자 열병식이 시작됩니다. 각종 종대가 열을 맞춰 행진하는 가운데 북한의 신형 전차 천마 20형이 등장합니다. 기존 동구권의 둥그런 포탑 대신 서방식 포탑 형상을 갖췄고 RCWS와 잠수도하 키트로 추정되는 장비도 달렸습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20형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뾰족한 형상이던 기존 미사일과 달리 뭉툭한 모습을 갖춰 다탄도 탑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열병식에선 북러의 군사동맹이 직접적으로 과시됐습니다. 러시아 국기를 앞세우고 러시아 군가를 연주하며 등장한 해외작전 부대는 동러의 군사동맹을 상징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방부는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은 연대를 과시하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 주력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열병식 직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가자지구 휴전 합의에 따른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방문한 뒤 이집트로 이동해 가자 평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자지구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인질들이 마침내 풀려났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정에 따른 이행 조치입니다. 풀려난 인질들은 가자지구에서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 이스라엘 군에 인계된 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사망한 인질 가운데 일부 유해도 인도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체적인 숫자와 인도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세계를 놀라게 한 승리를 이뤘다며 가자 전쟁 승리를 추켜 세우면서도 군사작전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יש עדיין אתגרים ביטחוניים גדולים מאוד לפנינו. חלק מאויבינו מנסים להשתקם כדי לתקוף אותנו שוב.
이스라엘 생존인질 20명이 귀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에 억류됐던 약 2,00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도 석방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구상 1단계 인질 수감자 교환이 이행된 후 2단계로는 하마스 무장해제, 팔레스타인 민간정부 수립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질과 수감자 교환에 맞춰 이스라엘로 건너가 의회에서 연설합니다. 그 다음 이집트로 이동해 가자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권 국가와 카타르, 튀르키예 등 아랍권 국가 주요 정상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이작전 사령부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칠곡보 생태공원 일대에서 경북 칠곡군과 함께 제16회 낙동강 지구 전투 전승 행사와 제12회 칠곡 낙동강 평화축제를 통합 개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대비 군 홍보와 체험 부스를 늘렸으며 국내 정상급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평화 콘서트 등이 열립니다.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건강관리검진센터가 13일 건강검진의 질적 향상과 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인 우수종합건강검진센터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에서 주관해 시설 기준 등 총 6개 부문 25개 기준을 평가받은 이번 인증은 오는 2028년 7월까지 유효합니다. 육군교육사령부는 13일 부대 소속 최병준 군무사무관이 꾸준한 생명 나눔 실천으로 헌혈 200회를 달성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유공장 명예대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최 사무관은 꾸준히 건강을 관리해 헌혈이 가능한 나이까지 계속 참여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산둥반도 부근에 있던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다가오면서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은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제법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리고 있는 강수는 내일 서부 오전 9시, 동부는 12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기, 강원, 충청 지역으로 내일까지 최대 100mm 이상의 강한 강수가 예상되오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철원은 14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비는 내일 대부분 그치겠지만 이번 주에도 이동성 저기압이 지속적으로 통과하면서 곳곳에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자주 이어질 전망입니다. 잦은 강수가 예상되며 뇌우와 강풍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상예보 잘 확인하셔서 안전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